네, 반갑습니다. 먼저 데이터이크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좋은 의견을 공유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업스테이지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최홍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I 시대의 역동적인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AI 최신 트렌드와 함께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딪히고 검증하면서 쌓아 올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목차는 두 가지고요. 하나는 글로벌 AI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AI 트렌드와 인사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AI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업스테이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AI 사업을 이끌었고, 라인에서는 대만 라인뱅크 설립과 CTO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글로벌 컨설팅 펌과 라이나 생명보험에서 디지털 전략과 신사업을 담당하며 이러한 경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테이지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졸리신데 손 한번 제가 옮겨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업스테이지는 이제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현재 누적으로 1억 달러 이상, 한화로 이제 1,5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뛰어난 AI 인재가 100명 이상의 리서치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그리고 해외 50곳 이상의 유수 기업들, 리딩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딩 기업들이 저희 A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이제 다큐멘트 AI라는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은 현재 매일 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 인사이트, GB 인사이트라고 하는 선정하는 AI 100대 기업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에서 선정이 돼서 이름을 올리며 그 기술력과 시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 우선 오늘 글로벌 트렌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이런 경쟁력들을 두 가지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플랫폼 두 축으로 연결되는데, 핵심은 자체 언어 개발 모델인 솔라 LL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의 강자 다큐멘트 AI라는 제품입니다. 솔라 LLM은 한국어를 퀸 3.0만큼 잘하고, 그리고 현재 금융과 법률, 의료, 특화 분야에서 작지만 아주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며, 그리고 빠른 응답이 또 중요한 업무에는 솔라 민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높은 성능이 필요할 때는 솔라 프로를 또 제공드립니다. 또 문자의 글자를 정확히 추출하는 다큐멘트 OCR, 그리고 표나 단락, 표 속의 표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다큐멘트 파스, 그리고 의미 기반의 정확한 정보를 검색하게 하는 솔라 임베딩 등의 기술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자산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그리고 그 자산화된 데이터를 생성형 서비스 AI 서비스로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AI 파이프라인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트 AI는 정형 문서와 비정형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로 연결하는 역할은 솔라가 해줍니다. 솔라는 전체 파이프라인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의미를 추출하고 AI 서비스로 연결되는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업스테이지에서는 죄송합니다. 1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난 한 약 3년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AI 모델 수는 약 한 800여 개에 가까운 700개가 넘는 AI 모델을 지금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2024년 1월 1일 저희가 솔라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글로벌 그 허깅 페이스라는 플랫폼에서 1위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1위를 한 번 더, 솔라 프로를 내면서 1위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난 이후 현재 2025년 7월이죠. 이제 이번 달 중순 경에 저희가 솔라 프로 2라는 제품을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모델은 솔라 프로는 31B에 3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이 솔라 프로 2가 나오진 않았지만 프리뷰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제 벤치마크 MMLU에서 지금 82.4%, 퀸 2.5 32B보다 훨씬 더 좋은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 프로 2는 추론 능력을 가지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좀 한국인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퀸 3.0 72B보다도 퍼포먼스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영역에서는 GPT 4.1과 성능을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의 주요 성능 벤치마크를 비교한 것이고, 또 이 또한 저희 이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언어 능력을 뛰어넘어서 복잡한 추론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스테이지 기술과 전략이 이미 많은 기업들 보시면은 이제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토스 또는 K뱅크, 하나생명, 국민은행 계열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 신한금융지주에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삼성 계열은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망라하고, 삼성 계열에서는 모두 다 업스테이지 제품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포스코 또는 조선일보 같은 이런 곳들, 언론진흥재단 같은 곳은 공공기관의 이런 어떤 조선일보의 어떤 오래된 100년 이상의 이런 데이터를, 한국어 데이터를 저희가 저희가 어떤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협력해서 언어를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솔라 한국어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깨어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 과거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마다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렌드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저희가 AI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지능으로 달려가고 있는 AI 진화의 거대한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빠르게 자율의 시대,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AI는 범용적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즉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취해졌던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생성형 AI 도입은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자연어로 AI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추론하고 스스로 인지 능력을 갖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 스펙 또한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AI 기술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내용이고, 또 데이터 이쿠에서도 추구하는 방식인데, 노코드, 로코드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도 코드 한 줄 짜는 것을 넘어서 개발자의 명령이나 한 번으로 코드 베이스를 다 탐색하고 수정하고 테스트까지 하는,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브 코딩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커서를 통해서 정말 자연어로 한 줄도 코딩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 또는 IT 개발자들은 AI 코더가 아니라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C레벨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AI가 개발을 다 해주는데 우리 회사는 AI가 개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실무자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로직이 많아서 실제로 AI가 이해하고 이걸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 자체라고 하죠. 개발 프레임워크 자체를 지금 현재의 언어로 AI가 개발할 수 있는 거로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되게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많은 어려움들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어,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런 혁신을 가로막는 기회 것들을 이겨내서 새로운 부분으로 도약할 것이냐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스토리지나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을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현재는 AI나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ML 플랫폼 등등에 따라서 AI 드리븐 인프라를 구매하는 추세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이라든지 HP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AI 서비스, AI 사업 또는 AI 비즈니스를 통한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I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펙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퍼레이션 비용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AI를 도입한다, AI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투자도 일어나면서 책임과 위험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AI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또는 AI가 특정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편향된 의견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가이드라인은 크게 같지만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일본, 한국 다 같지만 규제를 어느 정도에 하느냐에 따른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포괄적 규제를 접근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하나의 어떤 뭐 법 대신에 금융이나 뭐 헬스케어 등 특정 영역에 맞춰서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의 경우는 좀 유연하게 소프트로우로 통해서 법이 아니라 이제 규제와 어떤 가이드라인의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한다라는 실용적인 방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는 AI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국내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런 규범을 형성하면서 리더십을 글로벌리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AI는 과거 AI의 도입은 대기업과 또는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여유가 있는 그렇지만 투자를 했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가 ROI가 나오는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ROI가 나옵니다. ROI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비용이죠. 가장 큰 장벽이 비용이었고 지금은 추론 비용에 대한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GPU에 대한 어떤 비약적 발전도 있었고 또 AI 팩토리에 대한 데이터 최근에 울산에서 SK가 만들었죠. 마찬가지처럼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불고 있고 그리고 각 기업마다의 커스텀 칩, 뭐 엔비디아, 뭐 인텔 그리고 뭐 퓨리오사 뭐 등등의 커스텀 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추론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추론 비용이 감소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따라서 수백만 건의 어떤 카드 데이터 또는 거래 데이터 이런 실적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고객센터의 어떤 통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전 지점의 일일 보고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 도입은 경제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비용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린 더 이상 가장 큰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집할 필요도 없지요. 오히려 저희는 우리 업무에 딱 맞는 AI, 작은 모델, 딱 맞는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비즈니스와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 대비해서 작은 모델로 적은 비용으로 학습하고 파인 튜닝 할 수 있으며 그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고객사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고 또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실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무에 적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이어그램은 최근에 퀸 3 테크 리포트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베이스 모델이 과거에 퀸 그전에는 235B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모델들을, 큰 모델들을 많이 개발하고 했지만 이 리포트에 보면 32B로도 충분히 235B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훨씬 가볍고 효율적이고 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충분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강력한 AI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형 모델은 이 32B 모델에서 디스틸레이션 해서 저희가 14B나 8B, 4B, 1.7B, 0.6B 피지컬 AI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큰 모델이 필요하면 32B로도 MOE 방법을 통해서 더 큰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범용적인 모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기존의 AI 에이전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일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를 자동화시키는 케이스들은 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고객사에서 이런 다큐멘트 AI다 솔라 LLM을 가지고 작은 타스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부터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단일 태스크뿐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검증하고 보고서를 생산하는 이런 영역들과 검증하는 영역들, 그리고 탐지하고 위반 사항을 분류하는 영역들 또한 AI가 LLM이 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LLM과 다른 에이전트들이 결합해서 워크플로우 전체를 자동화하는 케이스들이 실제 고객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일 태스크의 제한 자동화를 넘어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결합되어서 협력하고 하나의 완전한 프로세스를 즉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고요. 대표 또 예를 들어서 CRM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수천 가지의 페르소나를 만들었지만 그 페르소나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사람이 개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 또한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전체를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현재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아까 700개 이상의 저희가 모델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모델을 도입하는 것보다 그리고 실행 전략과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모델을 도입에는 성공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LLMOps 또 MLOps 이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업무 혁신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런 디테일한 어떤 실행 전략과 플랫폼에 대한 연계가 부족해서인데요. 단순히 모델 도입만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특히 한국 시장은 금융과 또 제조 그리고 R&D 영역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서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스텀화되고 고객의 프라이빗한 데이터 존 내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어떻게 들어가서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지난 한 2, 3년 동안 10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살펴보니 단순히 하나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디지털화부터 우리 회사는 텍스트 데이터, 뭐 TIFF 파일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기업들이 열에 한 8곳, 9곳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도입하세요, 에이전트를 도입하세요라고 이렇게 고객사에 미팅을 해서 들어가 보면 데이터가 자산화되지 않아서 고객들이 원하는 자동화와 성능과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데이터 디지털레이제이션이 가장 빠르고 우선순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보고서를 생성해 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레그 솔루션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줍니다. 단순한 이런 것들 KYC, AutoML 번역 이런 단순한 어떤 하나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서 이제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델들이 엮여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이루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온디맨드 방식의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또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켜 줄 수 있는 케이스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들 그리고 이미 LLM을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들은 우리 LLM을 사용하고 있고 MLOps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외부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픈형 인티그레이션, 페더레이션들이 현재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트렌드를 좀 살펴봤고 이제는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 실제 사례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AI에 대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잠재력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저희도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온 건데요. 이 질문 사실 실제로 AI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디지털화입니다. 단순히 문서를 스캔하고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조화해야 되고 청킹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일한 모델을 넘어서 기업에 딱 맞는 AI 에이전트형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실제로 직원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보안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구축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는 우리 회사의 정보가 혹시나 뭐 오픈 AI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좋은 하드웨어들과 이런 장비들을 통하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작은 모델들이 도입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디지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라고 살펴보면 문서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습적,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와 우리 회사만의 문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깐 기억나는 거는 뭐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는 한자를 쓰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띄어쓰기를 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목차를 보고 본문도 보고 별첨 등을 보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명확한 구조적인 어떤 연결 없이는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구조와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데이터화 작업이 모든 AI 서비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구조화와 맥락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병합된 표를 의미를 맞게 파악하고 다시 그 적절한 단위로 변환해서 문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검색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이런 정보의 문맥들을 연결하고 마치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깊이 있는 데이터 맥락화를 구조화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진행한 보험사인데요. 저희 보험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 80% 이상의 보험사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다큐멘트 AI로 문서 처리 자동화를 해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험사지만 그 중에 한두 개 케이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데이터 디지털화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원들 또는 백오피스에서 여러분들의 보험 청구 서류가 들어오면 수만 장의 문서를 상담원들마다 N개로 나누어서 실제로 사람이 다 수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AI와 사람이 컴피티션한 그런 RFP도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하지만 AI가 조금 더 정확했고 휴먼 에러가 사실은 100개 중에 5% 이상의 휴먼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휴먼들은 항상 그 5% 에러가 나면 이후에 또 수정을 하지요. 그 수정하고 나면 그때 실제 비로소 우리가 100점이라고 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휴먼 에러 없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람이 집에 가서 자고 있을 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97%, 98%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과거에는 눈으로 문서를 종류를 구분하고 분류를 했다면 지금은 40종, 50종 이상의 문서들을 자동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고 입력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이 정보를 구조화하고 맥락화를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정보를 추출하고 입력해주는,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의 가능성을 보고 프로세스 또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디파인하지 않고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AI 솔루션의 자동화되는 것을 보고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리딩 생명보험사에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준비되면 AI 에이전트형 E2E 플랫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이 모델을 제공해서 고객사에 있는 레거시나 또는 사람이 단계별로 프로세스에 껴서 전체 E2E 프로세스를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LLM 사업들은 현재 데이터도 자산화하면서 동시에 파싱 모델이라고 하면 특정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유니버셜 파서라고 해서 학습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하고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디지털화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모델들을 가지고 다른 파싱 모델과 레그 솔루션, 그런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들을 엮어서 이런 여신 심사 에이전트도 만들고 감리 보고서 에이전트도 만들고 이런 등등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S전자와 사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쪽에서는 R&D 연구 조직에서 이런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하지만 기간도 없고 예산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플레이 앤 플러그 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는 이런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문의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턴키 AI 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하게 장비만 사는 것이 아니라 AI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물인 시간과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제 검증된 환경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라 박스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고, 화이트 라벨링이 가능하지만 즉시 배포가 가능한 일체형 솔루션이고요. 하드웨어부터 AI 모델,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앞서 보신 그런 모델,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타임 투 밸류가 제로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입 즉시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이나 또는 속도 어느 하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를 다 잡아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인가요? 지난번에 발표된 엔비디아와 그 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작은 그 워크스테이션인데 이제 서버 렉 안에 있는 그 큰 서버 하나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워크스테이션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과 길을 들이지 않고 작은 워크스테이션을 그 자리에서 바로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도입의 실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전체 풀스택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델이나 인텔이나 같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검증된 하드웨어 위에 저희 업스테이지나
또 데이터 이쿠 뭐 이런 MLOps 기업들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올리고요. 그 위에 이제 수직 증축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수직으로 통합돼서 이제 최적화되고 있는 풀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각 계층 간의 시너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모든 호환성이나 이런 성능 보안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AI 혁신을 완벽하게 튜닝된 엔진으로 즉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SaaS와 뭐 또 이렇게 온프레미스 또는 워크스테이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